세상은 영리한 척하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회의실에선 목소리가 큰 자가 주목받고 거리에선 허세가 지혜처럼 팔린다. 그러나 진짜 힘은 언제나 숨겨져 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등장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재능을 휘두르며 자랑하다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하다. 적게 드러내고 많이 보고 깊게 들으며 때가 왔을 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판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도 있는 게임,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다. 이 글은 당신에게 그 게임의 잔혹한 룰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조언, 삶을 바꾸는 10계명, 그리고 마음을 뒤흔드는 묵자의 지혜가 지금 시작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를 보는 것이다. 현자는 판단의 에너지를 상황 분석에 쓴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려서 말의 길이와 수위를 조절하고 정보를 모을 때는 조용히 듣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고 정확하게 개입한다. 능력은 평소에 묻어두고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리에서만 꺼낸다. 반대로 가짜는 과시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쓴다. 자주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남을 끌어내려 상대적 우월을 만들며 모호한 전략과 복잡한 말로 아는 척을 포장한다. 현자는 관찰로 시작한다. 누가 관여했고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이 결정이 초래할 1, 2, 3차 효과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회의에서 먼저 질문을 던져 의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책임 구조를 그린 뒤에 해결 순서를 정한다. 그래서 그가 내놓는 한 문장은 10문장의 소음보다 무겁다. 가짜는 서두른다. 결론 없는 요약, 책임 없는 지시, 출처 없는 인용으로 공간을 채우고 타인의 실수는 증거처럼 확대하면서 자신의 오류는 변수 탓으로 돌린다. 현자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보여주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며 감정이 고조될 때일수록 결정을 유예하고 데이터와 사실로 돌아간다. 선택지는 최소 3가지를 상정하고 각 선택의 비용과 복구 경로를 계산해 둔다. 그래서 그가 실패하더라도 복구는 빠르고 조용하다. 가짜는 모략을 전략으로 착각한다. 이간과 과장을 영리함으로 착각하고 단기 이득을 위해 신뢰를 소모하며 결국 자신이 판 함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그 안에 먼저 빠진다. 현자는 청중을 고른다. 모든 사람 앞에서 똑같이 똑똑하려 하지 않고 전문성과 가치가 맞는 사람들 앞에서만 능력을 조금씩 드러내어 공동의 성과를 만든다. 그래서 그의 평판은 떠들썩하지 않지만 깊게 축적된다. 가짜는 청중을 남용한다. 누구에게나 전시하고 누구에게나 약속하며 박수를 수집하느라 실적을 잃는다. 현자는 언어보다 신호를 남긴다. 맡은 일은 기한 전 마무리하고 공은 팀으로 배분하며 실패는 자신이 짊어진다. 회의록, 실행 체크리스트, 사후 회고 같은 구체물이 그의 말의 신뢰도를 담보한다. 가짜는 흔적을 지운다. 책임이 추적될 문서는 비워두고 말로만 큰 그림을 그리며 일이 틀어지면 먼저 관객을 바꾼다. 현자는 배움의 경로를 공개한다. 모른다를 말하고 학습 계획과 검증 기준을 제시하여 오늘의 무지를 내일의 역량으로 전환한다. 가짜는 정답을 연기한다. 질문을 질문으로 덮고 용어와 권위자의 이름으로 공백을 메우며 확인 가능한 약속을 피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설명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내 제안은 이름을 가려도 채택될 만큼 명료한가? 내 말 뒤에는 문서, 데이터, 행동이 있는가? 이 3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쪽에 서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짜 지혜의 습관을 끊고 진짜 지혜의 루틴, 관찰, 정의, 검증, 실행으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다. 탁월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독이 된다. 세상은 내가 가진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시험하고 이용하려 든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뛰어남을 함부로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 얻게 될 이익과 동시에 따라올 위험을 정확히 계산한다. 왜냐하면 뛰어난 점이 알려지는 즉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는 나를 칭송하며 내 능력을 이용하려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내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자들이다.
첫 번째 부류는 겉으로는 나를 존중하는 척하며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그 칭찬이 나를 도구화하기 위한 전조에 불과하다. 그들의 웃음은 거래이고 그들의 존경은 계산이다.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나의 아이디어를 빌려다 자신들의 업적으로 포장한다.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 그들은 태도를 바꿔 나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매도하고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곧장 등을 돌린다. 두 번째 부류는 더 노골적이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 그들은 나의 성취를 깎아내리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신뢰마저 흔들어 놓는다. 이것이 바로 드러냄의 대가다. 세상에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드물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보석 같은 재능을 감추고 마치 평범하고 둔해 보이는 듯이 연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능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이다. 겉으로는 한없이 소박해 보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칼처럼 예리하게 재능을 꺼내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빛을 감추고 어둠을 드러낸다. 그 어둠은 진짜 무지가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감싸는 방패다. 반면 자랑을 일삼는 자는 스스로 만든 불빛에 눈이 멀어 점점 더 무모해지고 결국 주변의 시기와 원망을 불러 몰락한다. 인생에서 내가 가진 능력이 진정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만 드러나는 칼날은 존중받지만 항상 번쩍이며 흔들리는 칼은 위험한 장난감일 뿐이다. 그러니 남에게 보이려는 순간을 경계하라. 나의 탁월함은 세상을 향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필요한 순간과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쓰일 때 진짜 힘이 된다. 자만은 인생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약이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필수지만 그것이 경계선을 넘어 자만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모든 성취는 무너진다. 자신감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자만심은 내가 멈춰서 있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를 최고라 착각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늘 마음속에 공간을 비워둔다. 그는 다른 이의 충고와 비판을 귀담아 듣고 그 속에서 자신이 보지 못한 약점을 찾아 고쳐나간다. 비판을 들을 때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다. 그러나 열린 태도로 그 비판을 흡수하는 사람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며 결국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 겸허함이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성취를 지속시키는 핵심 전략이다. 양자강과 황하가 작은 물줄기조차 거부하지 않기에 큰 강을 이룬 것처럼 마음을 열어 작은 의견과 보잘것없는 충고까지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거대한 인간적 깊이를 형성한다. 자만은 귀를 닫고 입만 열게 한다. 그래서 타인의 지혜를 흡수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 반대로 겸허한 태도는 귀를 열고 말을 줄이며 듣는 가운데 성장의 실마리를 잡는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만하는 자 곁에서 멀어진다. 그는 스스로 빛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빛은 점점 더 고립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겸허한 자 곁에는 유능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장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으며 배울 점을 발견하면 기꺼이 자신에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만은 고독을 낳고 겸허는 연대를 낳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자신감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자만으로 기울고 있는가? 답이 후자라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겸허한 태도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아첨과 칭찬의 달콤한 말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높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칭찬에 취해 마음을 풀지 않는다. 왜냐하면 칭찬의 80%는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내뱉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좋아요, 대단해요라는 말은 친절로 위장한 무관심일 때가 많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결점을 직시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 불편함이 성장의 진짜 자극이기 때문이다. 아첨꾼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 결코 내 성장을 돕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허영을 먹이고 내 비위를 맞추어 내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반대로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던지는 사람은 희귀하다. 그는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에서 진짜 위험을 막아준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곁에 둔다. 일시적 기분을 망치는 한마디가 평생을 망치는 아부보다 훨씬 더 값지다. 진짜 스승과 친구는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만 그 곤란함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해진다. 반대로 아첨과 허울 좋은 칭찬에 안주하는 순간 나는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부분 듣기 싫은 진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을 택한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나는 진실을 잃고 결국 내 편을 잃는다. 내 곁에서 나를 꾸짖어 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미 나락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칭찬에 도취될 때마다 스스로를 경계하라. 내 옆에 있는 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그가 진정한 동지일 수 있다. 반대로 언제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은 내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구경할 배신자일 수 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승리는 값비싼 패배다. 논쟁에서 한 문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순간 당신은 논리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관계라는 자본을 잃는다. 지혜로운 자는 이기는 것과 남기는 것을 구분한다. 표면적 승리는 즉각적 쾌감을 주지만 남겨야 할 것은 신뢰, 호감, 향후 협업의 가능성이다. 따라서 상대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도 정면 충돌로 체면을 부수지 않는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나의 리스크 관리다. 감정의 온도가 오르고 청중이 늘어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할수록 공개 논쟁을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요약, 질문, 합의의 루틴으로 전환하라. 먼저 핵심은 A라는 말씀이시죠. 처럼 상대의 관점을 공정하게 요약해 체면을 세워주고 제가 놓친 전제는 무엇인가요? 처럼 열린 질문으로 논점의 경계를 좁히며 그럼 이 부분은 실험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은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처럼 합의 가능한 최소 단위를 설정한다. 언어는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한다. 당신 말이 틀렸다 대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 주장엔 이런 가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다면 이렇게 검증해보죠와 같은 문장을 준비해 두어라. 회의석상에서는 상대의 공헌을 먼저 인정하고 이 포인트 덕에 리스크가 드러났습니다. 반대는 대안과 쌍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제안은 B이며 실행 비용은 X, 실패 시 복구 경로는 Y입니다. 비판은 사적 공간에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 공개 망신은 원한을 낳고 원한은 장기적 방해로 돌아온다. 논쟁을 이겨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똑똑하다는 인상뿐이지만 자존심을 지켜주면 상대는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통로를 얻고 때로는 동지가 된다.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설지의 기준도 세워라. 원칙과 안전, 법, 윤리 위반 같은 불가양선에선 단호하게 맞서되 스타일, 취향, 체면 이슈에서는 양보가 이익이다. 대화가 감정전으로 비화되면 타임아웃을 요청하라. 지금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15분 뒤 데이터로만 다시 보죠. 최종 점검은 단순하다. 지금 내 말이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가? 내 주장의 강도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비례하는가?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셋 모두의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논쟁에서 지지 않고 관계에서는 이긴다. 내가 늘 옳다는 착각을 끊는 가장 실무적인 방법은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가설로 다루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주장은 선언이 아니라 임시 저장된 결론이어야 하고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검증의 과정이어야 한다. 먼저 말의 형식을 바꿔라. 맞다, 틀리다 대신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A가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발레가 발견되면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처럼 가설 언어를 쓰면 뇌는 자동으로 증거를 모으고 수정할 준비를 한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조건을 미리 명시하라. B가 사실이면 내 입장을 C로 바꾸겠습니다처럼 마음의 스위치를 문장으로 만들어두면 체면 때문에 오판을 고집하는 일이 줄어든다. 셋째, 강도율 증거 원칙을 지켜라. 자신감의 볼륨은 표본 크기, 재현성, 오차 범위에 비례해야 한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주장의 강도를 낮추고 확신 대신 확률을 말하라. 넷째, 스틸맨 테스트를 통과하라. 반대 의견을 상대보다 더 정교하게 요약하고 그 요약에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 비로소 내 주장을 내라. 다섯째,
프리모템을 돌려라. 이 결정이 3개월 뒤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이유를 3가지 쓰자를 회의의 의식으로 만들면 숨은 가정이 드러난다. 여섯째, 레드팀과 데빌스 어드버킷을 상시 지정하라. 반대자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안전장치를 약속해야 진짜 반대가 나온다. 일곱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빨리,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천천히 하라. 가역, 비가역의 구분만 해도 고집의 비용을 크게 줄인다. 여덟째, 에러로그를 남겨라. 매분기 틀린 예측 10건을 기록하고 데이터 부족, 동인 오판, 인센티브 왜곡, 표본 편향을 태깅하라.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면 그것이 너의 맹점이다. 아홉째, 사과의 기술을 체화하라. 제가 틀렸습니다. 업데이트는 이렇습니다. 리스크는 이렇게 복구합니다라는 3문장 루틴은 신뢰를 깎지 않고 오히려 높인다. 열째, 질문을 바꿔라.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가? 내 가설이 틀렸을 때 비용은 얼마인가를 묻는 순간 고집은 전략으로 치환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라. 내 주장은 익명으로 제출돼도 채택될 만큼 명료한가? 내 언어는 가설 언어인가? 내 결론은 새 증거에 의해 어제와 다르게 바뀔 준비가 돼 있는가? 이 3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너는 옳음을 증명하지 않고도 옳아질 것이다. 소인과의 교제는 칼날 위를 걷는 일이다. 군자의 미움은 약이 되지만 소인의 원한은 독이 되어 삶 전체를 물들인다. 그러므로 원칙은 단 하나, 피하되 적을 만들지 말라. 소인을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공과 위기의 순간을 관찰하는 것이다. 타인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농담으로 깎아내리며 정보는 독점하고 책임은 분산시키고 공은 수집하는 자. 비밀을 가볍게 다루고 부재자 험담으로 유대를 만들며 규칙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해석을 바꾸는 자. 이들은 모두 관계를 거래로만 이해한다. 이런 유형을 자극하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대응은 간단하다. 첫째, 전략적 거리두기, 필요 소통만, 문서화 중심, 회의록, 토두, 기한을 남겨 추적 가능하게 만들고 감정 논쟁은 회피한다. 둘째, 정보 최소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실만 공유하고 내 약점, 장기 계획, 핵심 인맥은 노출하지 않는다. 셋째, 체면 보전, 공개 반박 대신 사적 정정, 당신이 맞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처리하자로 전환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넷째, 마찰 비용 상한, 반복 지연 요구 변경, 기여 왜곡이 기준선을 넘으면 관계의 범위를 계약 프로세스에 귀속시켜 개인적 교류를 차단한다. 다섯째, 무시 전략, 도발, 이간, 소문전에 반응하지 말고 사실, 기한, 산출물만 말하는 모드로 일관하면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여지를 잃는다. 굽으면 온전해진다. 이 말은 비굴함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반대로 함께할 사람을 고를 때는 출신, 배경, 간판을 과감히 배제하라. 인격과 능력만 본다. 인격의 신호는 약속을 지키는 습관, 부재자에 대한 언어, 실패 시 책임의 방향에서 드러나고 능력의 신호는 문제 정의의 정확도, 재현 가능한 성과, 사후 회고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검증은 한 번에 크게 맡기지 말고 3단 테스트로 진행하라. 작은 신뢰를 위임해 결과의 품질, 소통, 태도, 책임 귀속을 확인하고 통과하면 범위를 넓히며 실패하면 즉시 접점을 축소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울리지 않느냐다. 소인을 얕보지 말고 그러나 가깝게 두지도 말라. 피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기술,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승률을 끌어올리는 최적 전략이다. 군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나와 가치가 맞는가, 실력으로 기여하는가만 묻고 스펙과 출신은 잊어라. 가난과 낮은 배경은 능력의 결핍이 아니며 화려한 이력은 성과의 보증이 아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재단하면 진짜 보석을 놓친다. 결국 네트워크의 질은 선택의 질이 결정한다. 적을 만들지 않고 나쁜 년을 길게 두지 않고 좋은 사람과는 느리지만 깊게 연결될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는 방어가 아니라 자산이 된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순간 인생의 기반은 무너진다. 인간관계의 진짜 위기는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동지를 하찮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익숙함을 이유로 고마움을 잊고 친밀함을 핑계로 배려를 생략하며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충언과 헌신을 당연시한다. 그러나 역사를 보라. 제국을 세운 군주도 곁에 인재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었다.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도 핵심 참모에게 공을 돌리지 않으면 내부의 균열로 몰락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사람을 가장 먼저 챙긴다. 인정과 보상은 공정하게, 성과의 영광은 나누어 이익의 절반은 돌려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망이 쌓이고 원망은 언젠가 배신으로 폭발한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 각인되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협력의 기회는 사라지고 원한만 남아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다. 작은 배려, 공의 분배, 정직한 감사의 말은 충성심과 신뢰를 불러내고 위기의 순간 그들이 나를 지켜줄 방패가 된다. 지도자는 많은 적을 이기지 않아도 된다. 단지 곁의 사람들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시하고 혼자의 공로보다 함께한 노고를 더 크게 드러내라. 나를 위해 조언을 건네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내 성공에 기여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밀어주는 동반자가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기려 하지만 탁월한 자는 그 본능을 넘어선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자부심 대신 함께 얻었다는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다. 세상은 결국 홀로 설 수 없는 구조다. 나를 키워주는 것은 멀리 있는 인맥이 아니라 매일 내 곁에서 나와 부딪히고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관계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길이다. 결점을 지적받았을 때의 대응 속도가 곧 당신의 신뢰도다. 군자는 잘못을 숨기지 않는다. 일식과 월식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잠시 빛이 가려질 뿐 곧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떠오른다.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복구력이다. 첫째, 즉시 수용. 변명, 맥락 설명, 타인 탓을 봉인하고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사실입니다로 시작하라. 둘째, 사실 분리. 공격적 어조는 걷어내고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관찰 가능한 사실만 추출하라. 셋째, 원인 잠금. 개인 무능 탓으로 뭉개지 말고 시스템적 원인, 정보 부족, 프로세스 결함, 우선순위 충돌, 기술 부채로 쪼개어 재발 메커니즘을 특정하라. 넷째, 교정 선언. 중단할 것, 시작할 것, 계속할 것을 한 줄로 각인하고 마감 기한과 검증 방법, 숫자, 샘플 제한 기준을 명시하라. 다섯째, 실행 흔적. 수정된 문서, 코드, 규칙, 체크리스트 등 손에 잡히는 산출물로 말 대신 증명하라. 여섯째, 재검증. 지적한 사람에게 변경점을 요약해 역확인받고 2주 뒤 결과를 재보고하여 루프를 닫아라. 이 과정에서 독성 피드백은 걸러야 한다. 인신공격, 모호한 일반화, 출처불명은 감정으로 분류하고 구체, 검증 가능, 행동지향의 피드백만 사실로 반영하라. 또한 지금 바로 고칠 수 있는 1%에 집착하라. 거대한 사과문보다 작동하는 습관 한계가 신뢰를 회복한다. PR은 타임박스 24시간 리뷰, 회의록은 12시간 내 배포, 릴리스 전 체크 7항. 팀 리더라면 관대함으로 끝내지 말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사적으로 하되 교정이 문화가 되도록 설계하라. 분기마다 교정 일지를 남겨 같은 실수가 3회 반복되면 제도 권한 리소스 인센티브를 갈아엎는 기준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차이는 속도, 투명성, 재발률에 있다. 당신이 결점을 지적받고 곧장 수정하고 그 흔적으로 신뢰를 벌어들이는 순간 그 한 번의 교정이 평판을 다시 정의한다. 군자는 유창한 혀가 아니라 거친 숨에서 진실을 듣는다. 말이 서툰 이 한마디, 머뭇거리는 문장, 단어 사이의 정적에는 현장의 마찰과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문제의식이 숨어 있다. 잘난 사람의 완벽한 논리가 때로는 현실을 지우지만 서툰 사람의 비무는 현실의 흠집을 그대로 남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귀를 2개, 입을 하나처럼 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며 특히 낮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우선 수집한다. 듣기의 기술은 단순하다. 첫째, 서툴더라도 끝까지 듣고 요지를 거칠게나마 내 언어로 재구성해 상대에게 확인받는다. 제가 이해한 건 이겁니다. 맞나요? 둘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기록한다. 불편하다는 감정 뒤에 있는 구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를 캐묻고 메모한다. 셋째, 약한 신호를 실험으로 바꾼다. 관찰된 불편한 줄을 행동 가설로 내려한 주 안에 소규모 테스트로 검증하고 결과를 다시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넷째, 말의 근거를 자기 몸으로 확보한다.
군자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해본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확신은 손과 발에서 나오고 입은 마지막에 열린다. 다섯째, 말의 위생을 지킨다. 출처 없는 일반화, 원래 그런 법 같은 관성 문장은 폐기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말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라. 행동하지 못한다면 기록하라. 기록조차 없다면 침묵하라. 직장에서 가장 위험한 편향은 언변 숭배다. 유려한 보고서가 조직을 오도하고 투박한 현장 목소리가 묻히는 순간 실패는 일정만 남긴다. 그래서 회의 테이블에선 발표자의 화술이 아니라 데이터의 재현성, 사례의 구체성, 판례의 존재 여부로만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낮은 지위의 의견을 자동 증폭하는 장치를 설계하라. 익명 제한함, 1대1 바닥 순회, 말 더딘 사람 먼저 규칙, 발표 없는 화이트보드 리뷰 같은 제도로 과묵한 다수의 지혜를 끌어올려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지금도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끌리는가? 아니면 문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을 찾아 귀를 기울이는가? 내 언어는 타인의 삶을 통과했는가? 아니면 내 자아를 장식하는가? 오늘부터 원칙을 바꿔라.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직접 해보고 검증된 것만 말하라. 서툰 목소리에 담긴 작은 사실 하나가 유창한 수사 100줄보다 조직과 인생을 더 멀리 데려간다. 여기까지 인간관계의 냉철한 지혜, 그리고 묵자가 남긴 인생의 10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허세이고 삶에 새겨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지혜가 됩니다. 오늘 들은 한 문장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당장 관계 속에서 써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당신의 평판을 바꾸고 평판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강력한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깨달음과 실천적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혜의 지도와 함께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오늘 이후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